물가가 예상보다 덜 올라가면 코인은 상승한다. 투자 좀 해보신 분들라면 거의 공식처럼 외우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미국 물가가 무려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는데 비트코인은 고작 2% 오르고 멈췄습니다. 공식대로라면 불기둥 강력한 폭등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공식이 왜 먹히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켜진 바닥 신호 하나까지 차근차근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살펴보면요. 이번 미국의 노동통계국, 그러니까 미국의 통계청 같은 곳이 내놓은 공식 발표입니다. 6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5% 상승했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3.8%보다 낮고요. 그리고 5월달에 4.2%에서 뚝 떨어진 숫자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부분이에요.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물가가 0.4%가 내려갔는데 이건 2020년 4월 이후에 6년 만에 가장 큰 월간 하락폭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진 정도가 아니라 한 달 사이에 실제로 물가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년 만에 최고치 찍으면서 다들 물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발표 직후에 2%가량 상승하면서 원화로 9,500만 원 안팎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올해 5월달 물가 발표 하나에 비트코인이 27% 넘게 무너진 적도 있었죠. 물가 숫자 하나에 시장이 그 정도로 요동치던 해 6년 만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반응이 겨우 이 정도라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미지근한 반응의 이유를 알려면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이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가가 내려갔으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겠구나. 근데 지금 미국의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카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입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사이로 만장일치 동결했었죠. 근데 그 당시 하는 말이 중요한데 위원 18명 가운데 17명이 물가가 더 상승할 위험이 크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패드워치라는 게 있죠. 시장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걸어서 만들어지는 금리 전망 확률표인데요.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10%였던 7월 금리 인상 확률이 오늘 발표 직전 40에서 5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상당히 좋은 수치가 나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달 말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무려 86%까지 올라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시장은 여전히 9월달 금리를 0.25%포인트 금리 인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미지근한 2%가 이해되기 시작하죠. 오늘 숫자의 진짜 의미는 금리 인하의 시작이 아니라요. 금리 인상을 일단은 피했다는 겁니다. 엑셀을 밟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것뿐이죠. 게다가 물가 발표 딱 90분 뒤에는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까지도 미국 의회에 나가가지고 취임 후 첫 번째 정기 보고를 했는데 미리 배포된 원고에서 높은 물가에는 무관용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셈이겠죠. 물론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나 시장의 베팅이지 확정이 아니라는 점 걸러 들어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아니 어찌됐든 물가가 내려가는 건 좋은 일인데 왜 그게 비트코인한테 바로 약이 안 될까요?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실질적인 금리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딱 한 줄이면 돼요. 은행이 이자를 4% 주는데 물가가 3.5% 상승했다면 내 돈이 진짜로 불어난 건 0.5% 뿐이죠. 이자에서 물가를 뺀 그 진짜 이자, 그게 바로 실질 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 2년짜리 국채이자가 4.28%로 1년 반 만에 가장 높고요. 10년짜리는 4.6%를 넘어섰습니다. 이자는 이렇게 높은 채로 버티고 있는데 물가만 3.5%로 내려왔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버는 진짜 이자는 오히려 커집니다. 물가 하락이요. 코인에 바로 호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QCP 캐피털이라는 운용사가 최근에 보고서에서 정확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금이나 단기국채에서 진짜 수익이 나오는 동안에는 이자가 한 푼도 안 나오는 비트코인을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든다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실질금리가 꺾이기 전까지 3분기 비트코인은 박스권에 머물 거다. 이 운용사의 진단에는 뼈아픈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금 같은 방어자산 팀에서도 AI 인공지능 주식 같은 공격팀에도 끼지 못한 어정쩡한 위치라는 겁니다. 어느 쪽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비트코인 ETF에서는 그저께 하루 만에 6,400억 정도가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달 넘게 대략 8,900에서 9,900 이 사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것도 이 그림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겠죠. 그럼 이번 물가가 왜 내려갔는지 그 속을 뜯어보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한 달 사이에 5.7% 내렸고요. 특히 휘발유가 9.7% 급락했습니다. 이런 에너지 하락폭도 역시 2020년 4월달 이후에 최대치였는데, 그러니까 이번 성적표의 1등 공신은 기름값입니다. 근데 그 기름값 유가가 왜 빠졌느냐? 지난달 중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6월 한 달 국제 유가가 20% 넘게 내려갔습니다. 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최근에 중동 상황이 다시 얼어붙었다는 소식들, 미국, 이란 전쟁이 다시 재개됐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요. 국제 유가는 이미 한 달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되돌아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발표된 물가는 이미 지나가버린 6월달의 사진, 말씀드리지만 백미러 속의 풍경이라는 겁니다. 다음 달에 나올 7월달 물가에서는 이 기름값 반등이 그대로 찍히게 될 거고요. 다만 희망 한 조각은 존재하죠. 이 기름값과 먹거리를 뺀 근원 물가가 한 달 사이에 0%, 그러니까 제자리에 멈췄다라는 건요. 기름값과 상관이 없는 진짜 진정 신호겠고, 연준이 오늘 당장 올리자는 말을 못 꺼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크로 쪽은 이렇게 애매해요. 그런데 차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정반대 그림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이 지금부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코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이죠. 스토캐스틱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얼마나 과하게 팔렸는지를 재는 지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RSI보다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버전이고요. 이거를 2달 단위의 긴 호흡으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근데 이 2개월짜리 지표가 강세 신호 이후에 제로 근처까지 떨어진 적이 비트코인 역사에서 딱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8년, 2022년, 그리고 3번 모두 다 그 자리가 약세장의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표가 4.81, 그야말로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게다가 6월 초에는요, 일간 RSI가 15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비트코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손에 꼽는 극단적인 수치입니다. 3번의 바닥마다 켜졌던 신호가 지금 4번째로 바닥 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이 신호의 정확한 뜻이 지금이 최저점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비교 대상으로 든 건 2015년인데요. 그 당시에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저점을 한 번 더 살짝 깨고 내려갔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신호랑 마지막 겁주기, 이 두 가지가 같이 올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흔들기의 방어쇠는 코인 시장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QCP 보고서의 경고가 바로 이건데요. 코인 자체의 수요가 살아나기 전에는 AI 인공지능 주식이 먼저 꺾이게 됐을 때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취급을 받으면서 같이 팔릴 수 있다는 거.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도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의 실적 실망에 기술주 쪽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한 줄로 정리드리자면요. 지금 차트는 지금 위치가 바닥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 바닥이 언제 확인되는지 시점은 매크로가 쥐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경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지금의 박스권이 이어지면서 실질 금리가 꺾이는 게 확인되는 순간, 그때부터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는 거. 그리고 그 근거는 3가지입니다. 먼저 연준 측에서 적어도 9월까지는 금리 인상 카드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안 내려오는데 물가만 내려간다? 그러면 진짜 이자는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값 반등 때문에 다음 달 물가 성적표는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연준이 서두를 이유가 오히려 사라지겠죠. 세 번째, 수요 쪽에서도 ETF 자금이 아직까지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박스를 뚫을 만한 힘이 부족해집니다. 대신에 그 박스가 아래로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완충제도 존재하죠.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모으는 상장사들의 매수세인데요. QCP 측에서도 이거를 3분기의 완충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결국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이런 시장에 대한 후회는요, 최소한의 경험만으로도 그냥 남겨두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를 미리미리 생각하는 이 전략에 대한 습관들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리플 XRP 5,0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그때 팔걸, 이런 아쉬움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그때 팔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다음에 비슷한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나는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전에 팔지 못한 아쉬움들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는 더 높게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런 습관들 때문에 또다시 매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시장 분위기가 가장 좋았을 때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익 실현을 했던 이유,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해두면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무조건 한 방에 다 맞춘다? 이런 마인드보다는요, 일부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수익 실현 습관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 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